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시대 임지웅입니다. 가을과 함께 찾아온 반가운 과일이 있습니다. 붉고 탐스러운 자태와 새콤달콤한 맛을 자랑하는 과일의 여왕, 사과인데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매일 한 알씩 꾸준히 먹으면 암 예방은 물론 면역력 증진에도 도움을 주는 건강 과일입니다. 충남 예산에선 탐스럽게 잘 여문 사과와 함께 사과 와인이 인기라고 하는데요. 가을이 선물해준 붉은 보석, 예산 사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가을, 충남 예산 땅을 밟았습니다. 붉은빛 사과향으로 가득한 과수원을 리나가 신나게 누비는데요. 와, 역시 예산이면 사과, 사과면 예산. 야, 이 사과는 진짜 크다. 제 주먹보다는 더 커요. 옛날 때부터 하셨잖아요. 식후경도 금강산. 아니 그게 아니라 금강산도 식후경이죠. 무슨 식후경도 금강산이야. 아, 그게 그거고 네. 일단 먹고 가요. 지난 1923년 첫 재배가 시작된 이후로 80년 세월을 거치며 충남 예산은 전국적인 사과주 생산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사과가 다 열려 있잖아요. 네. 예산 사과의 특징 좀 어떤 거예요? 특징은 황토 땅에서 자라고 일조량도 풍부하고 또 강수량이라든지 모든 자연 조건이 좋기 때문에 맛도 좋고 또 많은 소비자들이 찾아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진짜 예산 사과가 제일 맛있다고 하는 거군요. 사과에 적합한 천혜의 자연환경, 오랜 재배 역사와 노하우, 농민의 땀과 정성이 한 해 3만 톤의 품질 좋은 사과를 생산하는 원동력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사과들이 다 너무 맛있어 보이니까 다 먹고 싶어요. 근데 제일 맛있는 사과 어떤 사과예요? 사과요? 사과 다 맛있긴 한데 굳이 맛있는 사과를 고르라면 빨갛고 이렇게 동글동글한 사과가 아무래도 맛있겠죠? 아, 먹고 싶다. 반질반질 윤이 나는 빨간 사과를 한 입 베어무는 리나. 먹는 거 보니까 제 마음이 막 흐뭇하네요. 예산 사과가 맛있는 건 내가 많이 들었는데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어요. 여기는 즙도 많고 아삭아삭하는 이 술이 내가 이 사과를 먹으면 진짜 백설공주 되는 것 같아요. 피부도 이쁘고 기분도 좋고. 올해 사과 농사는 대풍년. 덕분에 사과 따는 손길도 덩달아 바빠졌습니다. 따라랑 따라랑. 야, 오늘은 시골로 왔는데 기분이 진짜 좋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땀을 흘리면서 이거 사과 타고 있는데 제가 좀 도와드리려고 하니까 야, 기분이 진짜 뿌듯해요. 똑똑 사과를 따보는 리나. 그때 아이고 이런 거 따면 안 돼요. 아이고, 안 돼요, 언니. 꼭지 빼놓고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괜찮은데? 아이고 다 잘못 땄네.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이렇게 좀 있어서 안 돼요. 예산 사과의 까다롭고도 엄격한 출하 기준. 적당한 크기에 꼭지는 반드시 있어야 하고 점이나 상처가 있는 건 안 돼요. 오늘은 이렇게 보니까 사과를 키우는 거 쉽지가 않을 거고 많이 힘들잖아요. 좀 어때요? 네, 글쎄요. 힘든 점도 없잖아 있긴 해요. 하지만 이 사과를 많이 먹으면 비타민C도 많고 건강에 아주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 사과를 드셔서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하셔서 건강한 삶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사과를 그동안 과일로만 먹어왔다면 깜짝 놀랄 변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리의 재료로 활용해도 손색이 없는 사과. 다양한 맛의 세계를 보여줄 이정숙 선생을 만납니다. 사과는 생으로도 먹지만 또 과자도 만들기도 하고 사과를 말려서도 과자처럼 칩으로도 먹고 또 졸였다가 또 이렇게 또 뭐 떡에 이용한다든가 또 아니면 한천 그 양갱을 만든다든가 뭐 이렇게도 하고. 지금 사과의 변신이 시작됩니다. 과연 어떤 요리가 탄생하게 될까요? 선생님을 도와 보란 듯이 갈고 닦은 요리 솜씨를 뽐내는 리나. 역시 주부 구단답죠. 이렇게 둘이 힘을 합한 첫 번째 요리는 시원하고 아삭한 맛의 사과 물김치입니다. 와, 색깔만 봐도 이뻐요.
근데 이 물김치는 일반 물김치하고 무슨 차이 나요? 사과향도 많이 나지만은 하루 정도 익혀서 먹으면 우리가 일반 나박김치, 물김치는 좀 단단한 재료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사과가 부드럽게 익으면서 탁 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사과의 향도 그대로 느끼면서 이렇게 우리가 시원한 맛을 많이 느끼죠. 사과즙을 넣은 쌀가루를 곱게 체에 내려주고요. 밤, 대추, 콩, 사과를 섞은 다음 찜기에 20분간 쪄주면 사과 설기떡이 완성됩니다. 또 비빔국수는 끓는 물에 면을 쫄깃하게 삶고 사과 고추장으로 비빈 다음 소고기와 사과채를 그 위에 올려주기만 하면 사과가 더 맛있어집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네, 많이 드세요. 수고 많이 하셨어요. 아, 이거 뭘부터 먹어봐야지. 조린 사과와 즙을 넣어 만든 사과 설기떡, 김치의 혁명 사과로 만든 물김치, 그리고 달콤하고 시원한 비빔국수까지. 먹고 또 먹어도 젓가락이 저절로 향하는 특별한 요리에 리나는 행복해집니다. 국수만 많이 먹으면 굉장히 급하게 배부르잖아요. 그러면은 국수를 좀 적당하게 먹어야 되는데 막 들어가거든요. 그럴 때는 사과를 이렇게 많이 채 썰어 갖고 사과 반 국수 반 해가지고 비벼서 먹으면 배도 부르지만 이렇게 많은 그 부담감을 덜 가질 수 있는 좋은 비빔국수라고 할 수 있죠. 특별한 사과를 만나기 위해 또 다른 농원을 찾았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예산에서 사과로 뭐 특별한 거 만들 수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아세요? 잘 찾아오셨어요. 여기가 예산 사과로 와인을 만드는 곳이에요. 와, 사과 와인이요? 네네. 농민들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는 이제 대를 이어 사과 와인의 탄생으로 이어졌는데요. 그 맛은 과연 어떨까요? 아니 정말 포도 와인하고 좀 특별한 맛이 나고 사과 향도 나면서 빛깔도 좋고 일단 먹어봤을 때는 부드러우면서도 되게 달콤하네요. 와, 와인이 이런 맛이 나는 건지 몰랐어요. 진짜 맛있어요. 그럼 사과 와인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와이너리 투어에 나선 리나, 지하에 마련된 숙성실로 들어서는데요. 인고의 시간을 거친 와인만이 깊은 맛과 향을 지닌 법. 이곳은 와인뿐만 아니라 질 좋은 사과를 압착해 만든 브랜디도 숙성 중입니다. 꼬냑 지방에서 와인을 정류화해서 나무통에 보관한 걸 꼬냑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그 꼬냑처럼 사과 와인을 정류한 아주 독한 술이에요. 그런 게 또 있어요? 예, 한번 맛보실래? 아, 저 오늘은 집에 못 갈 것 같아요. 오크통에서 숙성 중인 사과 브랜디를 즉석에서 뽑아 리나에게 권하는데요. 과연 이 맛이 어떤 맛일까? 50도짜리, 50도짜리. 오늘은 집에 못 가요. 높은 알코올 도수에 걱정이 앞선 리나, 맛을 보고 건넨 첫 마디는 대표님, 얘는 무거워요? 아유, 무겁죠. 술이 꽉 차 있는데요. 아, 이거 가벼웠으면 제가 집으로 들고 가려고 했는데 글쎄 말이에요. 아쉽네요. 들고 가실 수 있으면 가면 좋은데. 그렇죠. 예산 사과의 품질에 반해 만들기 시작한 사과 와인. 초심을 잃지 않는 도전과 노력을 보니 사과와 와인의 미래가 밝게 느껴집니다. 예산 사과는 우리나라 최고의 사과잖아요. 그 명성을 얻고 있으니까 그거에 누가 되지 않도록 우리 사과 와인도 우리나라 최고의 사과 와인이 될 수 있도록 꾸준하게 노력할 거고요. 좀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외국 관광객들이 저희 사과 농원 또는 와이너리에 오셔서 사과도 맛보고 와인도 맛보고 또 이렇게 쉬어도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가는 게 앞으로의 포부입니다. 전국적인 사과의 주산지로 오랜 명성을 이어오고 있는 예산 사과. 80년의 재배 기술에 농민의 도전이 더해져 하나의 과일을 넘어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낮보다 아름다운 밤을 외치면 야식과 함께 달려온 여름. 계절은 가고 결국 남는 것은 휴가다, 바캉스다, 먹고 마시며 놀 땐 참 좋았는데 얘네들 어떡하죠? 제 살들 좀 데려가 주세요.
알고 보면 다이어트에도 클래스가 있다. 무조건 굶고 무조건 뛰는 무식한 다이어트는 이제 그만. 몸속에 독소 쫙 빼주고 놀이하듯 재밌게 운동하고 백전백승. 똑똑한 다이어트 비법 대방출. 인테리어 훌륭하고 분위기 아늑하고 여기에 스마트한 다이어트 비법이 있다고요? 아니, 똑똑한 다이어트법을 알려주신다더니 카페로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뭘 모르시나 본데 카페라떼, 캐러멜 마키아토 이런 게 밥 한 공기랑 맞먹는 칼로리란 말이죠.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세요. 아니, 여긴 카페인데. 분명 카페 안으로 들어왔는데 한쪽 방에선 딴 세상이 펼쳐진다. 열띤 강의에 꼼꼼한 필기까지 완전 열공 모드. 대체 카페에서 지금 뭘 하고 계신 건가요? 오늘 저희들이 만들 거는 천연 소화제인 시금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느 카페에 낭만이 있다면 이 카페에는 건강이 있다. 전통 발효식품에서 다양한 꽃차까지 건강 레시피를 아낌없이 공개한다고? 처음에는 저희들이 이제 손님분들이 와서 드셔보고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지 이렇게 좀 배울 수 없느냐고 그렇게 자꾸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수업까지 하게 됐습니다. 카페에서 만드는 시금장 우리도 함께 배워볼까요? 우선 콩물에 조청을 넣고 메주가루, 청국장가루, 누룩 등을 넣은 다음 삶은 보리쌀과 삶은 콩, 그리고 무말랭이와 근지 등을 넣어서 잘 섞어주면 완성. 시금장이 보통 시골에서 저희가 어른들이 만들어 드시던 거라고 하는데 이렇게 동네 카페에서 저희가 귀하게 저희가 만들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네요. 참 원했었던 시금장이었었거든요. 근데 기회가 돼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배울 수 있게 돼서 너무 반갑고 잘 애용하고 있습니다. 직접 만든 시금장의 활약은 잠시 후 기대해 주시고요. 카페에 온 만큼 뭘 좀 마셔야겠죠? 네, 해독 주스 나왔습니다. 현대인들이 고질병으로 가지고 있는 현대병들이 몸속에 정체되어 있는 독소 때문이라고 다들 알고 있는데요. 그런 독소들은 이런 야채나 과일들을 생으로 즙을 내렸을 때 해독이 된다라고 해독 주스라고 합니다. 간단한 식사 대용에서 마음먹고 하는 체중 관리까지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해독 주스. 과일과 채소 그리고 견과류까지 궁합 맞춰 즙을 짜주기만 하면 완성. 만들기는 간단하고 효과는 확실하고 해독 주스에 반해버린 그녀의 마지막 한마디는? 더 없나요? 든든하긴 한데요. 한국인은 밥심이잖아요. 에이, 해독 도시락 있잖아요. 해독 도시락이요? 네. 해독 주스가 에피타이저였다면 해독 도시락은 메인 디쉬. 조미하지 않은 신선한 채소와 해조류, 거기에 발효장을 이용한 소스가 맛의 포인트 되겠다. 효소가 듬뿍 살아있는 신선한 재료들을 이제 이용을 하고, 그리고 또 아까 전에 만들어봤던 시금장을 기본으로 했는 여러 가지 발효장들을 이용한 소스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해독 도시락이라고 부릅니다. 채우는 게 아니라 비우는 데 목적이 있는 해독 도시락. 먹을수록 가벼워지는 마법이 시작된다. 배도 좀 들어가는 것 같고요. 좀 몸이 가벼워진다는 느낌이랄까? 네. 일단은 신랑이 살이 8kg가 빠졌고요. 코 고는 게 거의 소리가, 전 새벽에 꼭 깨는데 신랑 코 고는 소리 때문에 깨는 게 없어졌고요. 해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일단 체중이 조금 감량을 했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몸이 많이 가벼워졌다고 느꼈어요. 해독 주스와 도시락으로 가벼워지세요. 해독 주스와 해독 도시락으로 독소 없는 깨끗한 몸을 만들었으니까요. 이제 군살 없는 탄탄한 몸을 만들러 가야죠. 따라오세요. 똑똑한 다이어트법 스텝 2. 누구나 알고 있지만 꾸준히 계속하긴 정말 힘든 그 이름 운동.
제가 지금 운동을 하러 오긴 왔는데요. 제게 운동은 늘 길면 3일, 짧으면 하루, 늘 작심삼일로 끝났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아주 불안합니다. 에이, 그런 고민 절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이 있단 건가요? 크로스핏이라는 운동이 그 고민을 해결해 줄 것입니다. 크로스핏은 뭔가요? 요즘 몸짱들 사이에서 가장 핫하다는 크로스핏은 여러 종목의 운동을 섞어서 한다는 뜻의 크로스 트레이닝과 신체 활동을 뜻하는 피트니스의 합성어로 고강도의 훈련을 통해 최단 시간에 최대 효과를 내는 운동법 되겠다. 제가 요즘 살이 너무 많이 쪘어요. 크로스핏이란 운동이 다이어트에 정말 효과적이라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시작하게 된 거예요. 제가 원래 운동을 좀 좋아해서 막 헬스도 해봤고 막 다른 거 막 해봤는데 지루한 거예요. 동영상 보니까 너무 재밌어 보여서 열심히 하다 보니 재미도 생겨서 이제 한 달째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의 심장을 빠르게 뛰게 만들 하트비트 팀워드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로잉 머신을 3분에서 750m를 타실 거예요. 캐틀벨 스윙을 30회를 하실 거고요. 그리고 시더 동시에 15회를 진행하실 거예요. 저기 지금 한국말 한 거 맞죠? 총 4가지 운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노젓기, 저희가 로우라고 불리는 노젓기 운동. 두 번째는 이제 전신의 힘을 이용해서 특히 힙반동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캐틀벨 스윙. 그리고 세 번째는 폭발적으로 하체 근력을 이용하는 박스 점프.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복근 운동, 시덥. 이렇게 4가지 운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출발부터 화끈한 크로스핏은 3명이 한 팀이 돼서 4개의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다른 팀과의 기록 경쟁이기 때문에 의욕은 충만, 사기는 충천. 이제 운동 시간 채우느라 시계를 보고 또 보던 기억일랑 지워주세요. 마치 게임을 하듯 기록 경쟁을 하다 보니 재미도 2배, 운동 효과도 2배. 굉장해요. 거의 뭐 카타르시스라고 해야 되나. 어떤 심폐지구력을 끝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느낌 최고예요. 여튼. 운동 살이 쭉쭉 빠져 5kg 빠졌어. 한 달 안에 5kg 빠지고 근력도 좋아진 것 같고 체력이 최고 좋아진 것 같아요. 해보니까. 크로스핏 하면서 한 10kg 정도 빼고 그리고 몸도 많이 만들어서 지금 친구들은 몸 좋다고 매번 이렇게 저한테 부럽다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효과도 만점, 재미도 만점. 신나는 운동법으로 비록 마른 포동포동 살찌는 계절이 왔지만 스마트한 우리는 해독 프로그램과 크로스핏으로 이 가을을 더 가볍게, 더 건강하게 보내보자고요. 도시와 도시를 시원하게 이어주는 고속도로. 장시간 차를 모는 운전자들에게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다가오는 휴게소. 휴게소에서 여러분은 어떤 음식을 드십니까? 간단하게 배를 채울 수 있는 김밥이랑 토스트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예, 운전하다 보면 졸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먹기 위해서 이런 분식 정도를 좋아하고 있어요. 에이, 휴게소 음식이라고 그렇게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한번 먹는 음식 제대로 든든하게 한 그릇의 맛과 영양을 듬뿍 담은 휴게소 맛집이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의 입소문이 자자한 고속도로 휴게소의 영양 만점 맛집 지금 소개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옥산 휴게소. 하루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오가는 이곳 휴게소에 인기 메뉴가 있다고 하는데요. 청국장 나왔습니다. 청국장 순두부. 순두부에 청국장이 가미되어 있는 겁니다. 집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요. 청국장과 순두부의 만남? 이 이색 만남을 주선하는 곳 바로 주방. 저는 이제 순두부 청국장이라고요. 저희 청주지역에서 자란 콩으로 저희가 매일 아침 직접 순두부를 만듭니다. 그리고 또 몸에 좋은 청국장을 볶아가지고 같이 이제 만든 웰빙 음식이고요. 매일 아침 6시 30분 휴게소 주방은 믹서기 돌아가는 소리로 요란해집니다. 순두부로 직접 만들기 때문 인기 메뉴지만 무한정 만들지는 않는다는데요.
예, 저희가 하루 24시간 영업하면서 200인분 나가는데 아침 이 시간에 가면은 점심 저녁 영업할 때 100인분 나가고 그 이상이 나가면 판매를 중지합니다. 그리고 또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 또 100인분을 만들어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판매하고 또 판매를 중지합니다. 만들어진 콩물을 가마솥에 넣고 끓입니다. 거품도 걷어내야 하고 강약, 불 조절도 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전통 음식 순두부는 그만큼 정성이 가야지 제대로 된 음식이 나오지 정성이 안 들어가면 제대로 된 음식이 나올 수가 없어요. 순두부 맛의 비밀 또 하나. 신안 천일염으로 직접 간순물을 만든 겁니다. 끓인 콩물에 간수를 넣으면 몽글몽글한 순두부 완성. 이게 진짜 순두부. 여기에 볶은 청국장 듬뿍. 청국장을 듬뿍 한 숟갈 넣고 청국장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청국장을 먼저 참기름에 먼저 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물 육수를 넣고 같이 끓입니다. 이 순두부가 저희 조상님들이 드셨던 진짜 순두부입니다. 이렇게 정성 들여 만든 순두부는 손님상으로 직행. 냉정한 맛의 평가를 받습니다. 진짜 냄새가 안 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음식들이 이렇게 짜고 맵고 자극적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와서 먹어보니까 솔직히 안 짜면은 입에 착 달라붙는 맛은 없는데 요즘 그걸 다 알잖아요. 사람들이 아니까 착 안 달라붙으니까 오히려 더 정감이 가네요. 간이 잘 맞고 짜지도 않고 너무 맛이 좋습니다. 옥산 휴게소에서는 밥과 반찬은 물론 텃밭에서 기른 채소를 무한으로 드리는 건 물론 여기에 음식 맛 보상제라는 놀라운 서비스까지. 음식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고객님들 입맛에 안 맞았을 경우에 저희가 돈으로 환불해드리는, 보상해드리는 제도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지 살피는 세심함까지. 고객님 김치 좀 더 드릴까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서비스. 감사합니다. 저도 휴게소에 오면 그냥 그만 먹고 그만 가는데 옥산 휴게소는 좀 머물고 싶다 그럴까? 음식도 맛있고 서비스도 좋고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정성으로 시작하여 정성으로 맞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경부고속도로 옥천 휴게소. 자연이 살아 숨쉬는 곳에 있는 이곳 휴게소에서는 몸에 좋은 보양식을 맛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숟가락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이 음식 도대체 뭘까요? 합방 재료가 너무 많아서요. 몸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아요. 한방 닭곰탕은 그 한약재 6가지 한약재를 넣고 36시간 동안 끓인 음식입니다. 황기에 인삼, 엄나무, 헛개나무, 누rum나무 껍질까지 무려 5가지 한약재를 넣고 24시간 푹 끓입니다. 깨끗이 손질한 닭을 한약재 끓인 물에 넣어 푹푹 삶는데요. 국물만 마셔도 건강해질 것 같네요. 화물차 기사 같은 분들은 간단히 식사를 드셔도 많이 배가 꺼지고 막 그러는데 닭곰탕 같은 경우에는 드시고 나면 속이 든든하고 속도 편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제가 생각에는 또 숙취해소에도 좀 좋은 것 같고요. 이렇게 푹 삶아진 닭을 뜨거운 국물에서 꺼내 식기 전에 살과 뼈를 발라냅니다. 뜨거울 때 발라내야 살코기가 더 쫄깃하다고 하네요. 이게 닭이 좀 크더라도 그 기름기나 그 못 먹는 부위를 제거하면 실제로 먹는 부위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닭 한 마리당 한 4인분 정도 나오더라고요. 많이 남지 않아도 몸에 좋은 음식을 하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보람을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음식에 대해 갖고 있는 남다른 철학, 더 믿음이 가는데요. 특히 한방 닭곰탕은 영양과 맛을 이 한 그릇에 꾹꾹 눌러 담았다고 합니다. 휴게소 음식이지만 각종 음식 경연대회를 휩쓴 한방 닭곰탕. 그 맛은 과연 어떨까요? 고기도 많고 밥을 한 그릇 말아서 먹으면 든든하고 맛있겠는데요. 휴게소를 오가는 사람들에게 입소문이 나면서 이제 단골 손님도 생겨나고 있다는데요. 맛이 깔끔하고 깊은 맛이 나요. 예, 소문대로 맛이 있습니다. 한번 잡숴보세요. 옥천 휴게소의 또 다른 특별한 서비스.
속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숭늉, 모든 손님들에게 대접하고 있다고요. 든든하게 식사를 하고 나서 휴게소 옆 나무다리를 건너면 멋진 공원이 나오는데요. 바로 농심 테마공원. 이곳은 옥천군 농업기술센터가 원예 치료를 위해서 조성해 놓은 곳. 계절마다 예쁜 꽃들이 번갈아가며 피고 지고 연못과 정자, 연자방아를 비롯한 각종 볼거리로 먼 길 가는 여행객들에게 휴식 장소이자 체험 장소로 인기 만점. 저희 농심 테마공원은 옥천군 관광 명소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고추따기라든지 뭐 토마토 따먹기 뭐 이런 거, 그리고 아로니아 수확하는 거 뭐 이런 거, 고구마 캐기라든지 이런 것도 원하시면은 할 수 있습니다. 사계절 연중 개방하는 농심 테마공원. 언제 어느 때나 찾으셔도 둘러볼 수 있는데 오신 분들 침이 마를 정도로 칭찬 일색입니다. 공기도 굉장히 맑고 신선하고 새소리도 들리고 이런 곳이 이렇게 있는지 많이 알려졌으면 다른 곳에 있는 분들도 많이 오셨을 텐데 아이들한테 이렇게 같이 와서 뭐 먹을거리, 볼거리 너무 풍부해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오고 싶어요. 때로는 푸근한 고향의 맛으로, 때로는 기운이 샘솟는 보양식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휴게소 맛집들. 고속도로 운전자들은 든든하고 행복합니다. 맛집과 휴식의 명소 옥산과 옥천 휴게소에서 여러분 힐링하고 가세요. 안녕하세요, 윤성경입니다. 오늘따라 문득 이런 말이 생각나네요. 올디스 but goodies. 오늘 제가 찾아온 이곳과도 정말 딱 어울리는 말인데요. 뭐 보시는 것처럼 저도 이런 빈티지한 이런 느낌 참 좋아하거든요. 자, 지금부터 빈티지의 매력 속으로 함께 가시죠. 최신 유행 신상품만을 선호하는 요즘 세상에서 낡고 오래된 물건과 사랑에 빠진 남자가 있습니다. 사용하던 이의 추억과 당대의 사회상, 문화가 담겨 있어 더욱 값어치가 나간다는 빈티지의 매력에 사로잡힌 오늘의 주인공. 빈티지 마니아의 조금은 특별한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옛스러움이 그립고 추억이 소중해지는 계절 가을. 한적한 시골 풍경이 멋스러운 충북 괴산으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찾아갔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추억을 수집하는 남자 이상희 씨 반갑습니다. 과연 빈티지 마니아답게 구석구석 모아놓은 소품과 가구들이 무려 1000여 점. 이상희 씨의 전시실 겸 판매장은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기라도 한 양 진귀한 물건들이 가득했는데요. 그렇다면 어디? 우리도 함께 빈티지의 매력에 한번 빠져볼까요? 수많은 빈티지한 가구와 소품 중 단연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이 식탁. 근데 식탁 좀 특이해요. 여기 갈라져 있어요. 이 갈라진 이유는 이게 접이식 식탁이라서 그런데요. 영국에서 옛날에 조그만 코티지 가정에서 좀 공간을 활용도 있게 하기 위해서 네네. 접었다 펼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그런 식탁입니다. 이름은 게이트랙이라고 하고요. 17세기 무렵부터 최근까지 영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가구 접이식 식탁. 무엇보다 공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데다 실용적이고 멋스러워서 많이들 탐낼만 하겠죠. 이런 게 바로 빈티지의 매력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광채가 더해지고 사용하던 이의 손때가 진하게 배일수록 더욱 값어치가 나가는 것. 그 어떤 화려한 신상품과도 견줄 수 없죠. 빈티지 물건이 좀 비싼데 비싼 만큼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생각하는 빈티지의 가치는 스토리인데요. 단순히 낡고 해져서 못 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사용을 했고 그 사용감이 묻어있는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가치가 바로 빈티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수록 그 빈티지에 대한 스토리가 차곡차곡 쌓여가는 또 가치를 높여주는 그런 게 빈티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빈티지의 매력에 언제부터 빠지게 되신 거예요?
제가 빈티지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익숙하기 위해서 영국으로 어느 날 여행을 가게 됐는데요. 여행 가서 우연치 않게 간 빈티지 마켓을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정말 큰 빈티지 마켓에 이런 빈티지 제품들로 가득가득 메워진 걸 보고 나도 이거를 좀 더 모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이상희 씨의 빈티지 사랑, 주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 오늘 저 물건 좀 좋은 거 들어왔다고 해서 구경 왔어요. 예, 들어온 거 한번 구경해보세요. 자동차 세트인가 보네요. 이게 영국에서 예전에 쓰던 빈티지 카드를 모델로 해서 만든 건데요. 이것도 그렇고. 이게 영국 스타일 차들인가 봐요. 예, 그렇죠. 영국. 예. 가까운 데서 하니까 처음에 신기해서 이제 뭔가 해서 와봤는데 이게 뭐 쓰던 물건들인데 이게 가격이 좀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게 뭐 팔린 건가 했는데 이게 자꾸 이렇게 와서 접하다 보니까 이게 좀 묘한 매력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일상적으로 쓰던 것들이랑 좀 다르게 생기고 뭔 구조도 좀 다르고 뭔가 이렇게 느낌이 색달라서 아 이런 매력이 있는 거구나 하는 그런 걸 느끼고 있어요. 이건 뭐죠? 이거는 영국 아이들 장난감인데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들이 그 빗자루 타고 놀잖아요. 근데 영국 아이들은 이거를 이렇게 해리포터 빗자루처럼 이렇게 타고 장난감 말 타는 것처럼 가지고 노는 거예요. 아 이러고 뛰어다니고? 네. 아 재밌네. 아 소리도 나고. 네. 말처럼 가지고 노는 거예요. 2년 전 오래된 물건들을 잔뜩 들고 시골 마을에 들어온 이상희 씨. 전시실 겸 판매장, 손님을 맞이하는 카페를 비롯해 몸집이 큰 빈티지 가구들이 가득한 이곳 창고까지 모두 이상희 씨가 직접 설계해 꾸몄다고 하는데요. 특히 창고이자 작업실인 이 공간은 앤티크 가구 복원 작업에 관심이 많아 영국에서 단기 코스로 공부를 하기도 했던 이상희 씨가 하루 중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들여온 빈티지를 그냥 가지고 있다가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새로 그 마감 처리나 또는 복원 작업을 거쳐서 수리도 하고 또 페인팅을 해서 좀 더 세련된 빈티지로 탈바꿈하는 과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랜 세월 많은 이들의 손을 거쳐온 빈티지한 물건들. 모든 물건이 그러하듯 빈티지 가구나 소품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해두면 그냥 낡고 못 쓰는 물건이 되죠. 군데군데 색이 벗겨지고 삐걱대던 의자도 정성을 다해 닦고 만지고 손질해서 소중하게 다뤄주면 어느새 새 것보다 더 근사한 명품으로 재탄생되는 겁니다. 가장 앤틱스럽다는 거는 그 앤틱이 수년간 또는 수십 년에서 수백 년간 걸쳐 오면서 그 세월의 흔적 속에서 그 세월의 흔적을 머금는 거를 앤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때로는 이게 뭔가 문제가 생기고 뭔가 어느 부분이 고장났을 때 최대한 그 가치 손실이 없을 만큼의 복원을 통해서 그 가치를 유지해주고 한결같음을 유지해주는 것이 가장 앤틱스러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음식도 패스트푸드, 패션도 유행만을 쫓는 시대에 시간을 머금은 빈티지한 물건들은 나름의 독특한 매력을 품고 있습니다. 때문에 요즘 빈티지 마니아를 자처하는 이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는데요. 이곳에 자주 오세요? 네, 시간 날 때마다 종종 오는 편이에요. 근데 여기 처음에는 생소했는데 오면 올수록 이 빈티지에 대한 매력이 너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또 사장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제게 부탁해 놓은 게 있었거든요. 아, 미리? 네. 근데 오늘 왔다고 그래서 네, 오늘 한 걸음에 진짜 달려왔어요. 우와. 말씀하신 아티잔 되겠습니다. 어렵게 했습니다. 너무 예쁘네요, 그죠?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가 샀던 건데 색상도 너무 마음에 들고요. 그림 이 자수 자체가 이게 시중에 볼 수 없는 것들이라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물건을 손에 넣는 동시에 누군가의 소중한 추억까지 공유할 수 있으니 이게 바로 마니아들이 빈티지 물건을 선호하는 이유겠죠. 가구점 가면 다 똑같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오면 이제 나만이 살 수 있는 유일하게 한 가지니까 그래서 남들하고 좀 차별되는 그런 느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오래 또 봐도 질리지도 않고 그래서 빈티지를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빈티지 하면 낡았다고 생각하지만 누군가가 사용했던 가구를 제가 또 구입해서 가져갔을 때 낡음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가족들과 편안하게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 또 제 추억이 묻는 거죠. 상처가 나든 아니면 뭐 조금 스크래치가 나도 그것들이 또 그 가구에 저랑 함께한 그 세월의 흔적이 되면서 또 빈티지이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또 다시 건너갔을 때 그때 또 그 사람한테는 나의 추억이 묻은 가구가 또 넘어가게 되니까 그런 게 좀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빈티지라는 게 오래되고 낡은 것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냥 편안함을 안겨주고 또는 우리의 삶을 자연스럽게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럼으로써 단순히 트렌드가 아니라 문화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가 빈티지를 계속 꾸준히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빈티지한 물건과 함께 동시에 누군가의 추억을 수집하는 남자. 이상희 씨의 조금은 특별한 인생을 응원합니다. 오곡백과가 여무는 가을. 산과 들에선 수확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면 속초 앞바다에선 짭조름하고 구수한 냄새가 가을을 알리고 있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동해바다의 풍부한 어장과 귀한 소금이 만난 젓갈입니다. 최근에 저염식 식단이 각광받으면서 건강을 생각한 저염젓갈은 물론이고요. 젓갈을 이용한 이색 피자, 명란젓갈 피자도 맛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입맛을 돋워주는 밥도둑, 젓갈을 만나러 속초 앞바다로 떠나보시죠. 오늘따라 음산한 분위기의 리포터. 무슨 일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도둑 잡으러 왔거든요. 도둑. 같이 한번 가볼까요? 조용히 따라오세요. 오세요. 대낮에 도둑을 잡으러 왔다니. 리포터가 찾아 나선 도둑의 정체는 과연? 도둑을 잡기 위해 찾아온 곳, 이곳은 대체 어딘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오늘 여기 도둑 잡으러 왔거든요. 혹시 도둑에 대해서 아세요? 도둑은 잘 모르겠고 밥도둑은 아는데 밥도둑이라고요? 혹시 이거 아닌가요? 이거 젓갈 아니에요? 오늘 도둑의 정체 찾았다. 밥도둑. 생각만으로도 군침 도는 속초 젓갈 대령이요. 팀장님,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네, 여기는 동해안 젓갈 컨퍼런스 센터인데요. 여기서 이제 속초 젓갈 박물관이랑 요리 체험장이 있습니다. 이제 박물관에서 속초 젓갈의 유래와 특징, 여러 가지 젓갈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공간이고요. 요리 체험장에서는 이제 젓갈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퓨전 요리를 가족분들 같이 체험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찾은 곳, 속초 젓갈의 모든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젓갈 박물관입니다. 와, 여기 입구부터가 굉장히 남달라요. 너무 신기하게 해놨어요. 네, 이제부터 젓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한번 저와 함께 바닷속으로 한번 빠져보시죠. 네, 가보실까요? 속초 젓갈 콤플렉스 센터 곳곳에는 젓갈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가득했는데요.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누구나 재밌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혹시 속초 젓갈만의 특징이 있나요? 네, 속초 젓갈은 아무래도 이제 이북 지방에 있는 한경도식 젓갈이기 때문에 이제 남방식 젓갈에 비해서 짜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아랫지방의 젓갈 염도는 12에서 16% 정도로 비교적 높은 반면 속초 젓갈은 저염식으로 2.5에서 3.5% 정도로 짠맛이 덜한 게 특징입니다. 이거 뭐예요? 저를 위한 밥상인가요? 네, 리포터님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가짜네요. 예. 사람들이 젓갈을 이렇게 많이 찾고 하니까 당연히 건강에도 좋겠죠? 네, 이제 아무래도 젓갈이 나트륨이 많이 높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에 비해서 속초 젓갈은 나트륨 함량이 굉장히 낮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연구 실험을 한 결과 명란젓에는 이제 DHA 같은 이제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그리고 가자미식혜에는 가바라는 유리아미노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몸에 상당히 좋습니다. 네, 이렇게 몸에 좋은 명란젓, 또 제가 좋아하는 젓갈 저를 위해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신용만 해도 침 고이네, 침 고여. 맞습니다. 이렇게 가짜 밥상이지만 정말 상상만으로도 너무 좋습니다. 진짜 좋아요. 신나요, 저. 빨리 밥 주세요. 밥 주세요. 네,
박물관에서 젓갈에 대해서 또 알아봤는데 제가 또 좋아하는 먹거리가 있다면서요. 네, 지금부터 이제 젓갈에 관련된 요리를 만들러 한번 가보실까요? 네, 빨리 갑시다. 그냥 먹어도 맛있는 젓갈로 요리를 만든다고요? 짜잔! 제가 요리사로 변신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어떤 곳인가요? 네, 여기는 젓갈을 이용한 퓨전 요리를 만들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은 아무나 와서 다 만들 수 있어요? 네, 아무나 다 와서 사전 예약만 해주시면 언제든지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앞에 음식이 있는데 오늘 만들어 주실 요리는 어떤 거예요? 예, 오늘은 젓갈을 이용해서 퓨전 요리를 만들어 볼 건데요. 피자랑 김밥 그리고 명태 회국수를 같이 만들어 볼 거예요. 빨리 먹고 싶네요. 우선 명란 피자부터 만들어 볼까요? 첫째, 먼저 피자 도우에 명란젓으로 만든 특제 소스를 조심스럽게 발라줍니다. 두 번째, 피망에 양파, 버섯, 집에서 흔히 있는 채소를 도우에 올려주시고 마지막으로 피자 치즈를 뿌려줍니다. 그리고 오븐에 넣고 기다리기만 하면 명란 피자 끝! 다음에는 젓갈 김밥을 만들어 볼 거예요. 우선 김, 밥, 젓갈, 김밥 속재료를 준비해줍니다. 젓갈이 들어가서 따로 소금 간은 안 해요. 우선 소금 간을 하지 않은 밥을 김 위에 골고루 펴줍니다. 그리고 김밥 속재료를 넣고 오늘의 주인공 젓갈 입장! 이렇게 만든 젓갈 김밥 맛있게 도루루 말아서 썰어주면 한 입에 쏙 젓갈 김밥 완성이요. 진짜 맛있어요. 이번에는 명태회를 이용해서 명태 국수를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명태회 국수를 만들어 볼까요? 국수에 빠질 수 없는 각종 채소들 썰어주는데 오이, 당근, 깻잎이 아삭아삭한 식감을 담당하고 직접 삶은 국수는 쫄깃한 맛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차가운 물에 퐁덩. 여기에 고명과 국수, 명태회, 양념장을 한데 모아서 섞어주면 보기만 해도 침 넘어가는 명태회 국수 완성입니다. 짜잔! 음식이 완성됐습니다. 네, 이거는 명태 회국수, 이거는 명란 피자, 이거는 젓갈 김밥입니다. 정말 맛있겠죠? 그럼 이제 한번 먹어볼까요? 네, 명태 회국수입니다. 한 입에 털어놓은 명태회 국수, 그 맛은 과연? 젓갈하면 굉장히 짜잖아요. 근데 전혀 짜지도 않고 또 야채랑 또 이렇게 어우러져 있으니까 굉장히 고소한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이번엔 색다른 맛이 기대되는 젓갈 피자. 아무리 그래도 젓갈이 들어갔으니 짜지 않나요? 이건 지금 명란 그 소스로 만든 피자인데 담백하고 고소합니다. 네, 저희가 속초 젓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속초 젓갈 많이 사랑해주세요. 탁 트인 시원한 바다와 아름다운 절경을 만날 수 있는 다도의 섬 탐방. 오늘의 목적지는 세계가 탐낸 섬 거문도와 자연이 샘을낸 섬 백도인데요. 섬으로 떠나는 여행 지금 출발합니다. 거문도로 들어가기 위해 모인 여수 여객선 터미널. 이곳에서 사람들은 거문도로 향하는 배에 몸을 싣는데요. 쾌석선으로도 2시간을 넘게 달리고서야 오늘의 목적지 거문도에 도착했습니다. 섬에 도착하자마자 도서문화연구원 강복룡 교수로부터 거문도 백도에 대한 이론을 듣고 나면 본격적으로 여행 떠날 준비 끝! 제일 먼저 발걸음을 옮긴 곳은 거문도 사건을 일으켰던 주범, 영국군이 주둔한 군대가 있던 곳이라는데 3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거문도 역사공원에서 거문도의 역사를 생생하게 느껴봅니다. 이어서 향한 곳은 웬 묘지들이 있는 곳? 이곳에는 거문도를 2년간 불법으로 점거했던 영국의 흔적이 아직까지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그 수병들이 병들어 죽고
하는 사람들이 발생을 했는데 한 7명 정도 여기서 죽었죠. 이제 그분들을 여기다 묻고 그다음에 그 묘비를 세운 그런 흔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십자가 같은 경우는 그 이후 1903년에 여기를 지나던 영국 함대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니까 여기다 묻고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는 그런 십자가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풍경 뒤에 숨겨진 거문도의 아픈 역사. 거문도 역사를 직접 들어본 소감이 어때요? 영국군 묘비도 있고 그리고 선생님 통해서 이 역사, 침략의 역사들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게 이 아름다운 자연들이 되게 여러 나라의 그런 탐내는 그런 곳이었고 그런 많이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 좀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영국뿐 아니라 일본도 탐냈던 거문도. 곳곳에서 일본 문화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데요. 거문도에는 한때 일본, 거문도, 중국을 이어줬던 역사적인 해적 케이블도 남아 있습니다. 예로부터 어류가 풍부하고 삼치와 갈치의 황금어장으로 꼽힌 여수 거문도. 지금도 이른 아침이면 어류 위판이 열리고 있다는데 거문도에서는 싱싱한 갈치 맛도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데 여행의 또 다른 즐거움. 맛있는 거문도 밥상 맛을 안 볼 수 없겠죠? 섬에서 나고 자라는 다양한 먹거리들로 마련된 푸짐한 섬의 맛. 거문도 밥상이 한 상 거하게 차려졌습니다. 바다의 영양분을 듬뿍 담은 음식이라 그런지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느낌인데 섬 아짐이 차린 맛있는 섬 밥상. 맛이 어때요? 색다르고요. 맛있어요. 담백하고 인천에서 못 보던 거 먹어봐서 너무 행복합니다. 저도 가끔 섬에 몇 군데를 다녀봤는데 여기같이 음식이 깔끔한 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하나같이 다 맛있어요. 육지에서 있는 분들이 한 번씩 오셔서 맛을 보시면 정말 반할 것 같아요. 이튿날 오늘의 목적지는 거문도에서 약 1시간가량 배를 타고 가는 백도인데요. 백도는 두말하면 입이 아프다는 아름다운 절경의 향연. 해상 투어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자연이 멋지게 깎아놓은 절경에 관광객들 벌써 시선을 빼앗긴 것 같은데요. 물 저쪽에 바나나식으로 야구 걸레고 딱 조각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이 붙어 있죠. 정말 야구 글러브를 꼭 닮았네요. 날씨가 도와줘야만 관광이 가능하다는 섬, 여수 백도. 특히 자연이 샘을 낼 정도로 백도는 빼어난 비경을 자랑하는데 자연이 빚은 아름다움에 숨이 턱 막힐 것만 같네요. 하지만 섬에는 아름다운 풍경만큼이나 아픈 역사의 흔적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일본군이 대피소로 이용하기 위해 설치한 방공호. 이곳은 일제가 지은 군사시설 중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라고. 1940년대에 들어서 태평양 전쟁기에 일본이 그 도서 지역에 하나의 그 군사 기지를 건설을 하거든요. 미군과 그 대항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거문도에 이런 그 땅굴을 한 10여 개를 그 팠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앞에 바다에는 수상 비행정 기지를 건설하기도 했고, 그래서 섬을 하나의 군사 기지화 시켰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조그만 섬 거문도는 아픈 역사뿐 아니라 걸출한 문인을 배출한 섬이기도 하다는데 조선 후기 실학자 김류 선생의 학식과 덕망을 기리기 위한 사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니까 이렇게 당대를 대표하는 유학자께서 이쪽에 생존해 계시면서 많은 제자를 길렀다는 게 아주 특이하게 느껴집니다. 하여간 이 그다지 크지도 않은 섬에 이런 훌륭한 유학자가 계셔가지고 당대 스승 노릇을 하셨다는 것은 아주 새로운 의미로 다가옵니다.
거문도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보물 1호 중 하나. 바로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1호 거문도 뱃노래. 이 노래는 고기잡이를 떠났던 거문도 어부들이 만선으로 되돌아오기까지의 과정을 들려주는 노동요인데요. 한 구절 흥겹게 들어볼까요? 거문도 뱃노래는 순수 우리말로 이루어져서 그 가치도 상당한데요. 특히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대로 보존돼 왔다고. 뱃노래는 72년도에 구전으로 400년 동안 전해 내려왔던 것을 전남대학교 지춘상 교수가 이걸 집대성을 해가지고 처음으로 전국대회에 우리가 가가지고 우승을 했죠. 우수상을 받았죠. 그래서 명실공히 72년도에 전남 1호의 캐리어를 갖고 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거문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코스를 쭉 둘러봤는데요.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바다와 함께 동행하는 길. 거문도는 역사적 흔적과 귀중한 문화유산도 있지만 둘레길도 잘 마련돼 있다고? 시원하고요. 경치도 좋고요. 좋았어요. 참 걷기가 좋네요. 그리고 또 이런 곳에 그렇게 인어 이야기가 있어서 참 더 신기하고요. 참 좋습니다. 호젓한 동백숲길이 이어지는 곳. 거문도의 상징 거문도 등대로 향하는 길인데요. 거문도 등대는 남해안에서 최초로 세워진 등대라는데 등대 관람을 끝으로 여행이 마무리됐습니다. 정말 잘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서남권의 섬과 이 남해안에 그것도 이제 멀리 떨어진 이 낙도에서 다른 그 빛깔의 그 바다를 보고 또 역사를 알게 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거문도의 곳곳에 숨겨진 역사 이야기를 다 알게 돼서 이 섬을 굉장히 매료돼서 갑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겼던 2박 3일의 섬 여행. 자연이 선물한 경치와 우리의 역사를 배울 수 있는 진솔한 시간이었는데요. 여수 거문도와 백도로 떠나보는 건 어떠세요? 물속에서 장난치는 낯선 동물이 있었으니 바로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 수달, 수달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기 수달이에요. 그런가 하면 특별한 아기 수달도 있다는데 바로 화천의 청소년들이 만들었다는 애니메이션의 주인공 아기 수달이다. 공모전에 당선되면서 순천만 세계동물영화제 상영작으로 화제를 모은 작품 꼬마 수달까지. 귀여운 아기 수달 만나러 지금 화천으로 떠나보자. 화천군 간동면 간척 월명로, 이곳에 한국수달연구센터가 있다. 2013년 건립된 이곳은 야생수달 보존과 연구, 증식, 복원 사업을 하는 전문 연구기관이자 수달 생태공원이라고. 수달을 만나러 갔더니 수달사가 텅 비었다. 알고 보니 수달은 야행성 동물이라 낮에는 보기 힘들다고. 오후가 되어 다시 찾은 수달사. 일찍 잠에서 깬 수달이 사람을 반기는데 여기가 간만이다. 이름을 부르자 냉큼 달려오는 수달. 안녕하세요. 저는 이곳의 귀염둥이 효주예요. 효주는 2010년 9월 충청남도 당진에서 구조되어 이곳에 옮겨온 암컷 수달이다. 수생태계의 지표종인 수달. 환경 오염 문제로 현재 그 개체수가 많이 줄어들었다. 효주는 간 눈을 뗄 무렵부터 사람 손에 그어져 사람을 잘 따른다고. 제가 아기 때부터 키웠으니까 제가 얘의 아빠죠. 아주 아기 때부터 똥 닦아주고 우유 먹이고 이렇게 키워냈는데 물속에서는 호랑이와 동급으로 여겨질 만큼 최상위 포식자인 수달.
보통 야생 수달은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지만 일찌감치 사람에게 구조되어 길들여진 효주는 예외다. 현재 이곳에는 효주처럼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시기에 어미를 잃고 구조된 아기 수달 3마리가 보살핌을 받고 있다. 경남 사천과 경북 영천, 강릉에서 각각 구조되어 온 아기 수달. 주로 태풍이 지나간 이후 급격하게 불어난 물살에 어미를 잃고 구조되어 오는 경우가 많다고. 강력한 폭우가 지나간 이후에는 우리가 강 같은 경우가 직강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수위가 금방 차버려요. 물살이 엄청 빨라지고요. 그럴 때 이제 보통 사고가 많이 나요. 어미가 이제 새끼를 물에 이제 입수시켜서 이제 수영 같은 거 연수시키다가도 유속이 너무 빨라서 어미하고 새끼가 떨어져 버릴 수도 있고요. 또 수위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은 그 수위가 이제 그 수달집 안에까지 물이 차게 돼서 어미가 수달 새끼를 옮기는 와중에 이렇게 한 마리, 한두 마리 옮기다가 한 마리씩 잃어버린 경우도 발생하고요. 늦은 오후, 잠에서 깬 수달 가족이 나오는 시간이다. 아빠 수달과 엄마 수달, 아기 수달까지 즐겁게 수영하며 여유로운 한때를 보냈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태어난 아기 수달이랍니다. 좀처럼 엄마 곁을 떠나지 않는 생후 6개월의 아기 수달. 사람 손이 아닌 엄마 수달을 통해 야생 적응 훈련을 하는 중이다. 엄마 수달의 행동을 그대로 흉내내는데, 이렇게 집중적인 야생 훈련을 통해 성체로 자라면 자연에 방사할 계획이다. 암수가 모두 사람들 좀 많이 따르고, 어느 정도 사람에 길들여진 순치된 수달이란 말이죠. 근데 거기에서 지금 사이에서 새끼가 나왔는데, 그 새끼는 지금 현재 사람 손을 전혀 타지 않고 온전히 수달에 의해서 길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공적인 포육이 아닌 자연적인 어미로부터 이제 포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야생화 그 훈련이 따로 저희 사람들 인위적인 그런 노력 없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이날 화천 청소년 수달 탐사대 학생들이 수달 연구센터를 찾아왔다. 깨끗한 환경에서 서식하는 수달의 생태에 대해 자세하게 배우는 시간이다. 덩달아 자연의 소중함도 느껴본다. 이번엔 밖으로 나와 수달사를 찾은 아이들. 먹이 주는 시간에 맞춰 나온 수달 가족을 관찰해보는데, 민첩한 수달의 움직임에 간간히 절로 나온다. 살아있는 물고기를 좋아하는 수달. 빠르게 움직이는 물고기를 사냥한 후 먹이를 먹을 때는 혼자 먹는다. 아기 수달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자니 수달의 터전이 점점 사라지는 현실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고. 되게 수달이 불쌍하고 우리가 지금 이런 환경을 만들어서 다치고 상처받고 이런 거니까 미안해요. 수달이 저거잖아요. 보호종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귀여운 거기도 하는데 사람들이 무차별적으로 막 어학도 하고 물고기 잡으려고 하다가 수달이 잡히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뭐 지켜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켜야 된다고. 화천 생태 영상센터. 청소년 수달 탐사대 학생들은 한 해 동안 수달 탐사 활동을 하면서 보고 배우고 느낀 것들을 꼬마 수달이란 애니메이션에 담았다. 선생님이 이렇게 끊으면 그만 읽으면 되고, 꼬마 수달 그 영상에 맞춰가지고 네가 대본을 읽어주면 되는 거야. 저는 꼬마 수달 꼬다리예요. 아름다운 산과 강이 있는 그곳에서 자유롭게 뛰어놀고, 그러던 어느 날 커다랗고 힘이 센 괴물이 나타나 인간의 욕심과 환경 파괴로 엄마와 살 곳을 잃은 꼬마 수달이 깨끗한 환경을 찾아 화천 8호호로 오는 여정을 아름답게 그린 애니메이션 꼬마 수달. 아름답던 보금자리와 엄마를 빼앗아간 사람들을 원망하며, 이곳은 아직 깨끗한 맑은 물이 흐르고 많은 물고기가 살고 있어요. 여기마저 더러워진다면 이제 저는 갈 곳이 없어요. 제가 살 수 있도록 깨끗한 환경을 지켜주세요. 제가 살 수 있는 털을 망가뜨리지 말아주세요. 이처럼 수달 가족이 자유롭게 살아갈 터전이 지금도 사라져가고 있다. 수달 가족이 평화롭게 살 자연을 보듬고 가꿔가자.
자연이 건강해야 인간의 터전도 안전한 법. 우리의 아이들에게 물려줄 미래는 수달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깨끗하고 건강한 자연이리라. 오늘 저녁 7시 고즈넉한 산사에서 가을밤의 음악회가 열립니다. 익산 출신 정정열 명창의 소리 인생을 재조명하고 지역민들에게 문화 나눔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2014 떡목음악회 가을이 오는 소리인데요. 임화영 명창과 익산 시립풍물단이 마련한 국악 무대부터 7, 80년대를 풍미했던 인기 가수들의 히트곡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익산 심곡사에서 가을밤의 추억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